여러분들을 메타 세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실제 운영 시스템을 가상 환경으로 전환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가상 환경에서 과거에 실제 발생했던 운영 실적을 이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보는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피더선과 모선의 정시 도착률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1년에 비해서 현재 정시 도착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서 서비스 지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정시 도착률이 좀 낮아짐을 알 수 있고요. 이 화면은 몇 척이 선박이 입항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선박이 1년 전에 비해서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좀 낮아진 요 막대 그래프는 램프 업, 램프 다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것을 제외하고 가운데에 있는 입항 선박의 척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컨테이너 양이 되겠죠. 지난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화물이 들어왔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1년 전에 비해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미디안, 채빈값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선박의 턴타임이 되겠습니다. 선박이 입항해서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오래 머물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뭐 몇 가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 선박도 증가하고 물량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선박의 체류 시간도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리고 평균이 따라서 평균 대기 시간도 과거 1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음을 이 화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선으로 된 것이 과거 1년 동안의 평균치고요. 선박의 평균 대기 시간은 평균 대기율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90%가 지금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서비스 지표는 많이 낮아지는데 비즈니스는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중에서 활용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률은 선석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인데, 여기서는 주로 선석의 점유율을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선박이 많이 들어오고 물량이 많이 채되기 때문에 점유율도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나온 그래프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 데이터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아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선석의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몇 개를 처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6월 달에 생산성이 1년 전의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보시면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높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총이 있고 하나는 순이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크레인 생산성을 나타내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크레인 생산성이라 하는 것은 시간당 한 개의 크레인이 몇 개를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평균에 비해서 아주 유사한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빨간색으로 된 것은 미디언입니다. 그러니까 채빈값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가지고 있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디언하고도
비교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도 역시 총 크레인 생성성과 순 크레인 생성성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QC의 활용률이 되겠습니다. QC의 활용이라는 것은 총 QC 중에서 몇 %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점선은 1년 전에 평균가를 나타내고 막대는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기계학습으로서 AI의 한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해야만이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떤 기본 모델의 예측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선석 제반 시간, 순 선석 제반 시간, 그리고 크레인 운영 시간, 그리고 순 크레인 운영 시간 등 여러 가지의 모델을 지금 학습하고 그것의 중요한 정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은 이후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것이 부품으로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약 8가지 정도를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레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그는 Retrieval Augmentation Generation의 약으로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내 서버에서 갖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끄집어 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것은 각 항만에 기항하고 있는 선사의 홈페이지를 읽어서 여기다 갖다 놓음으로써 선박이 입항할 때 언제 들어올 것인가를 갖다가 자연어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학습시켜 놓은 Digitalization of Ship and Port의 책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항만의 KPI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레그에서는 답과 같은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답은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레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ETA나 ETB, Estimated Time of Arrival, Estimated Time of Berthing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AIS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들 서버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향후 일주일 이내에 들어올 선박들의 ETA를 갖다가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그래프가 뜨면서 이런 배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런 배들의 ETA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이 배가 스피드를 가지고 오고 있느냐. 여기까지 몇 시에 들어온 걸 알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떤 항로로 이 선박이 올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항로를 벗어나 가지고 돌아오는 우회로를 선택한다면 그 뭔가의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선사와 협의를 해서 ETA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주황색은 향후 이 배가 가야 하는 그런 미래.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에 들어올 선박과 컨테이너 물량을 예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1일로 예측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시간별로 예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는 화면을 보면은 83%의 정확도와 71%의 정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일 몇 척이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게 83%고요. 내일 들어오는 선박이 가지고 오는 물량이 얼마나 정확도냐 하는 것이 7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같이 2024년 6월 30일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면은 내일 들어오는 배는 4척이고요. 내일 들어오는 물량은 6,35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이 그래프는
1일 들어오는 물량을 먼저 예측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별로 몇 시에 이 배가 들어올 것이냐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인은 이것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량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것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맞춰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야드와 게이트와 장비와 인력의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커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프트별로는 어떻게 되겠냐 해서 다음에 시프트별 물량 장비 그리고 장치장의 이 활용도 내지는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 있는 표는 일주일 동안에 29척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몇 시에 얼마만큼 물량을 가지고 몇 대의 QC가 투입이 돼서 몇 시에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향후 시뮬레이션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로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29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석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석 시뮬레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정 선석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첫 번째는 간트 차트로서 어느 선석에 어떤 배를 어느 정도 시간으로 붙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획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그래서 선박은 얼마나 대기를 하는지 그리고 정한 시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대기 시간의 그래프 내지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프로 꺾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율을 나타냅니다. 웨이팅 비율과 점유 비율이죠. 선박의 선석에 대한 점유 비율 그리고 그 크레인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선석에 얼마나 많은 선석별 처리한 물량, 선석별 처리한 선박의 수 등을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있어야 될 행동을 미리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혼잡하고 어떤 부분에서 위험이 있고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인가 미리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석을 고정 선석이 아닌 가변 선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변 선석이라는 것은 선석 수를 미리 고정하지 않고 선박의 길이에 따라서 선박을 선석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이것도 나오는 그 내용은 앞에 그와 동일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가변 선석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을 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적화라는 것은 목표 함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값이 대기를 최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대기를 최소로 했을 때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몇 대를 갖다 컨테이너를 할당하고 몇 시에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시뮬레이션에서도 동적 환경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ETA가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 ETA를 앞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정 배가 늦게 들어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원시 데이터를 갈아서 새롭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기계학습으로 결정된
총 접안 시간의 변화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기계 학습을 사용자 내지 운영자가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가 그 데이터를 바꾸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연수라고 하는 선박입니다. 접안 시간이 16.5시간으로 기계 학습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과거에 처음에 계획된 것과 상황이 변했을 때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양적화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적화 작업의 기본 데이터는 배플라이가 되겠습니다. 배플라이는 EDI로 선사가 보내온 데이터로서 거기에는 양화 함물과 통과 함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 환경에서 올려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에 들어올 선박들에 관한 배플라이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만한 그런 것들이 내려야 되는가 해서 포트 오브 디차지의 KRPU에서 부산항이죠. 그래서 436개까지 내린다고 되어 있고, 포트 오브 로딩은 어디서 실었느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타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실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뷰 디테일드 베이 플랫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양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확인하고 실제 이 가상 환경에서 다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7개의 베이에 지금 실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베이를 증가할수록 갑판 위, 갑판 하에 어떻게 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 컨테이너 터미널 입항을 했을 때 과연 현재 상황이 안전성 평가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 저희들은 네 가지를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 또 하나는 GM, 보건력을 나타내는 GM, 그 다음에 경사 각도, 힐 앵글, 그리고 트림,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서 안전성 평가를 해서 양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양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양화 계획은 이미 앞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디 방법, 그 다음에 민막스, 민 웨이팅 타임, 그리고 난 다음에 맥스 프로덕티비티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양화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로드들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시뮬레이션 했던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양화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양화 작업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선택해서 가상 공간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올라오면은 그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선박들의 목록이 보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리스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목록은 양화 작업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 양화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베이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C1은 베이 1, 2, 3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 베이를 선택하면은 어떤 컨테이너가 몇 시 몇 분에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작업을 한다 하는 목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화 계획은 방금 보듯이 선박의 목록을
보여주고 그 선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드한 로딩 플랜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박의 빈 공간에 컨테이너를 놓는 순서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베이별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베이 1에 어떻게 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론지튜드, 배의 종적 방향으로도 어떻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양화계획과 마찬가지로 4가지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서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힐링과 힐링 경사각과 그 다음에 트림 경사각의 붉은 신호가 왔습니다. 이것은 발라스트 조정과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안전하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게이트에서 반출되는 트럭과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과거에 발생했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에 입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대별로 트럭이 반입되고 반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턴타임도 구할 수가 있고, 일자별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일자별 턴타임, 그 다음에 교통량 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측률은 현재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미래 기간 동안에 예측한 값들을 그래프로서 볼 수 있고, 만약에 어느 날 트럭 기사분들께서 몇 시에 들어갈 예정이니까는 얼마나 걸리는지 하면은 이 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와 같은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에 반입되는 트럭에 대해서 턴타임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적화를 달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최적화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는 결국에는 낮 시간 동안에 폭주하고 있는 트럭들을 좀 비어있는 시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자들 분께서 이 시간을 옮기는 것을 밑에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것의 비율을 예를 들면 30%를 옮길 수도 있고 50%를 옮길 수 있으니까는 옮기는 작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인데요. 왼쪽이 현재 상황이고 오른쪽이 새로운 이것을 옮겼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봐서는 그 블록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이 약 한 4% 정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트럭 턴타임도 약 1%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야드 적재 시뮬레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야드의 적재는 게이트와 선박과 모두 통합해서 운영을 할 때만이 올바른 야드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자료는 게이트에서 들어오는 반입량과 선박에서 양화하는 양화량, 그리고 반출은 게이트로 반출하는 것과 선적을 통해서 반출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 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어있는 공간에 적재하기 때문에 활용률이 좀 낮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는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이것은 리핸들링, 재취급을 나타내는 그런 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는 이것을 충분히
이 시스템을 돌려서 어떻게 리핸들링이 줄어드는가, 어떤 전략이 줄어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익에서는 약 6만 6천 개 정도를 취급하죠. 반입과 반출 합해서. 그 중에서 2만 6천 개 정도가 재취급, 리핸들링의 개수가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다음 화면은 그렇게 해서 야드에 적재하는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간대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양화별로, 그 다음에 반출 일자별로, 그 다음에 선사별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드의 블록별로, 야드의 로우별로, 야드의 베이별로도 충분히 어떤 컨테이너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언제 빠져나가는지 하는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클릭을 하면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오른쪽 메뉴에 나타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야드의 적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여기도 세 가지의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두 번째 전략은 얼마나 리핸들링을 적게 하느냐, 세 번째 전략은 같은 성질들끼리, 속성들끼리 얼마나 잘 그룹핑해서 쌓아놓는가 라고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까지 설명한 것은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현실의 터미널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실제 돌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실의 터미널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미리 파악해서 조기에 파악하고 조기에 치유해서 보다 나은 효율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이 메타포트 시스템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